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전보다 우상소수 공격이 짧아요.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지. 행성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행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그리고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으면 외행성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내행성과 외행성은 지구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궤도랑 방향 같은 것이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여러 별들 사이를 이곳저곳 다닌다라고 해서 다닐 행자를 써서 행성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은 좀 특별한 운동 궤도를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행성이 운동을 할 때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의 궤도가 있으면 그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하늘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 태양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요. 1년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면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만 이것을 천구상에 투영을 하면 마치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천구상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태양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에 속한 다른 행성들도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면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 예를 들어 화성, 목성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 행성들이 도는 방향은 전부 다 오른손 감아 쥐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구도 이 방향으로 돌고 화성도 이 방향으로 돌고 목성도 이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마치 천구상에서 다들 똑같이 한 방향으로 돌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운동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앞지르기도 하고 뒤서거니를 하면서 좀 복잡한 운동을 보이게 돼요.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태양을 가운데에 두고 이제 지구가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목성이나 화성도 마찬가지로 좀 큰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바깥에 있는 행성들도 조금 큰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고 다 그 면이에요. 태양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운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것을 천구상에 투영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천구상에 같은 공전 궤도면에서 돌아요. 자, 그러면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이게 가운데에 있고 수성 같은 것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구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지구가 수성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지구의 천구상에서 지구의 하늘에서 수성은 어떨 때는 이 방향에서 보여요. 근데 수성도 공전을 하고 지구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처음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면 그 다음 위치로 수성은 여기 2번까지 왔고 지구는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의 천구상에서 이번에는 수성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수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 지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지구의 천구상에서 수성을 바라볼 때 완전히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성이 어떤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궤도면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순행한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천구상에서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순행이라고 하고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춘분을 지나서 하지, 그 다음에 추분을 지나서 동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서에서 동 방향 이 방향을 우리는 순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서에서 동 방향은 춘분에서 하지, 그리고 추분, 동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행을 보이는데 어떨 때는 역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역행은 태양의 공전 방향과,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태양과 반대 방향. 그리고 이 말은 동에서 서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이때는 적경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구의 천구상에서 가운데 지구가 있으면 이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천구의 적도 같죠? 그리고 이제 황도를 그리면 황도는 천구의 적도에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황도가 적도, 천구의 적도면에 대해서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를 우리는 하지점, 여기가 적경으로는 6시죠. 그리고 여기가 춘분점, 적경으로는 0시. 그리고 여기가 추분점, 여기가 12시가 되겠고, 이제 여기가 동지점, 적경으로는 18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1년 동안 황도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면을 따라서 다른 행성들도 움직이는데, 다만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뒤로 가기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뒤로 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천구상에서 행성들은 같은 공전 궤도면을 돌고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황도면과 일치하는 면이에요. 왜냐하면 천구상에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가 여기 태양을 바라봤다면 사실은 태양 주변으로 모든 행성이 다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면상에서 다른 행성들도 다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상에 뭐 수성, 금성, 뭐 목성, 화성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향과 속도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어떤 수성이나 또는 뭐 금성 이런 애들이 똑같이 이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우리는 순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다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잠깐의 경우, 이 경우를 역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행과 역행은 모두 황도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천구상의 황도면을 따라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순행은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 다시 말해 태양과 같은 방향, 그리고 역행은 적경이 감소하는 방향, 다시 말해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행성과 외행성을 따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기 전에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순행, 역행 얘기를 먼저 했고, 행성이 배경별에 대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순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태양과 같은 방향, 다시 말해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역행은 행성이 배경별에 대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역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 적경은 감소하죠. 자,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잠시 이렇게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기를 유라고 합니다. 머무를 유라고 써서요. 순행에서 역행 또는 역행에서 순행으로 이동 방향이 바뀔 때 행성이 잠깐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유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루 동안에 관찰하는 게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행성의 움직임은 순행을 하다가 유를 거쳐서 역행을 하다가 다시 유를 거쳐서 순행,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 다시 역행을 하다가 유를 거쳐서 또 순행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내행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내행성의 위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위치 보고 그 다음에 겉보기 운동을 봅니다. 내행성의 위치는 일단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때 내합이라고 합니다. 이 수성 또는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를 내합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이각이 0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외합은 지구, 태양, 행성 요 순서로 일직선으로 놓여 있을 때를 외합이라고 하고, 이때는 또다시 행성의 이각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구, 행성이 이루는 각을 이각이라고 해요. 이가 이제 다르다? 뭐 정확하게 한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각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수성이나 금성의 궤도가 안쪽에 있으면 내합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수성이나 금성이 이렇게 공전을 해서 이 위치로 이동을 하면 지구랑 태양이랑 이 행성 사이의 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는 다시 태양, 지구, 행성 사이의 이 각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이 커지다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는 커지지 못하고 다시 작아지게 되는데 이 시점을 최대 이각이라고 해요. 이러한 시점은 양쪽에서 두 개가 다 관찰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서방 최대 이각, 하나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각은 내 행성의 이각이 가장 클 때로 내 행성이 태양의 동쪽에 위치하면 동방 최대 이각, 태양의 서쪽에 위치하면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태양의 서쪽, 태양의 동쪽 이렇게 뭐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도 여기는 서쪽이에요. 자, 지구에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거꾸로 여기가 북극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서해바다 쪽이고 여기가 동해바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 여기가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서해바다 쪽,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성의 최대 이각은 약 18에서 28도다. 그리고 금성의 최대 이각은 약 48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이 금성보다 그 궤도가 작기 때문에 최대 이각이 작은 거죠. 그리고 내 행성을 관측하기 위한 방법은 지구 공전 궤도의 안쪽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보다 안쪽에서 얘네들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일정한 각도 이상은 커지지 못하고 따라서 지구에서는 언제나 태양 쪽 어딘가를 바라보면 수성이나 금성을 볼 수가 있어요. 태양보다 얘네들이 서쪽에 위치할 때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양보다 동쪽에 위치할 때는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이 말을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보면 자, 언제나 태양 쪽을 바라봐야 하지만 수성이나 금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뭐 금성이라고 금성의 궤도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지구의 종전 궤도가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요 위치로 갔다가 요 위치로 갔다가 요 위치로 갔다가 할 건데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요 시각, 이 사람의 머리 위에 태양이 있죠? 이 시각이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돌아서 이 사람의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는 요 시각,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저녁 6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동쪽 지평선입니다. 그리고 이 동서 지평선을 그대로 가지고 또 회전을 해서 동쪽 지평선이 여기에 왔고 서쪽 지평선이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은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완전 자기 발 밑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0시, 24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6시간쯤 지났을 때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은 또 동쪽 지평선이 여기까지 회전을 하죠. 그러면 여기가 동쪽 지평선, 여기가 서쪽 지평선이 되고 조금만 더 회전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침 6시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지평선과 위치관계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태양보다 얘네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금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금성은 이 사람이 언제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금성이 이 사람의 지평선으로 뜰 거예요. 여기가 동쪽 하늘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지평선이 더 회전을 해서 동쪽 하늘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서쪽 하늘이 되면 금성은 이미 하늘에 이만큼 떠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다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평선이 이렇게 다시 회전을 해서 동쪽 지평선, 서쪽 지평선이 되면 태양이 이때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금성은 이미 하늘에 요만큼이나 떠 있죠. 따라서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할 때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전궤도상에서 얘가 서방 최대 이각 쪽에 위치를 할 때는 동쪽 하늘에서 아침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밤에 태양보다 이 내행성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아니 안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지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이때 이 금성이
자, 지평선이 이렇게 떠 있고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낮 12시죠. 이때는 금성이 떠 있어도 하늘 위에 같이 금성이 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자전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지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서쪽 지평선, 여기가 동쪽 지평선. 이렇게 됐을 때 지평선 밑으로 방금 전에 태양이 졌고요. 그러면 태양이 졌을 때 어느 날, 그러니까 태양이 진 그 시각에 하늘을 봤을 때 금성은 이미 요만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평선이 회전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동쪽 지평선, 여기가 서쪽 지평선. 이럴 때는 이제 금성이 좀 더 지평선에 가까이 지는 중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더 자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금성도 지평선 아래로 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성이나 수성이 태양에 대해서 동쪽에 위치할 때는 동방 최대 이각 쪽에 위치를 할 때는 서쪽 하늘에서 관찰을 하기는 하는데 해가 지고 나서 딱 요만큼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고작 몇 시간 동안만 관측을 하고 얘도 그새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태양보다 내행성의 경우 태양보다 동쪽 이 말은 동방 최대 이각 쪽을 말하는 거고요. 동방 최대 이각 쪽은 우리가 봤을 때 왼쪽입니다. 이때는 서쪽 하늘에서 해지고 몇 시간만 관측이 가능하고 이 내행성이 태양보다 서쪽, 다시 말해서 서방 최대 이각 쪽에 위치를 할 때는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기 전 몇 시간, 해가 뜨기 직전 몇 시간에만 관측이 가능한 것이 내행성입니다. 이것이 내행성의 관측이고요. 얘네들이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관측이 되겠죠. 그리고 겉보기 크기는 내합 부근에서 제일 크고 외합 부근에서 가장 작습니다. 내합 부근에서 지구랑 가장 가까우니까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고 외합 쪽에서는 지구랑 가장 멀기 때문에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행성의 위상, 위상은 얘가 보름달에 가깝냐 반달 모양이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외합 부근에서 보름달 모양, 동방 최대 이각에서 상현달 모양, 서방 최대 이각에서 하현달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지구가 여기 있고 이 행성이 내합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요 위치고 이때는 태양빛을 받기는 받는데 요 면에만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면은 그림자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관찰이 어렵고 금음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서방 최대 이각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얘가 빛을 받는 면이 태양을 향한 면, 요만큼만 빛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어두운 것이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살짝 뚱뚱한 반달 조금 넘은 모양 또는 반달 모양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왼쪽이 밝은 모양이니까 하연달. 그리고 얘가 외합 쪽으로 이동을 하면 요만큼이 밝고 요만큼이 어두우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보름달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태양과 완전 일직선이 됐을 때는 보이지 않고 살짝 양옆으로 있을 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공전을 해서 와서 이렇게 동방 최대 이각 쪽으로 왔을 때는 태양빛을 받는 면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은 어두운 상태에서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오른쪽이 밝은 상현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합과 내합에 위치할 때는 태양과 함께 뜨고 지므로 관측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합이랑 외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때는 지평선에 태양과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뜨면 태양하고 같이 지고 같이 뜨고 지면 태양하고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하기 어렵고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인 내합을 전후하여 역행을 한다. 이 말은 역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내행성의 궤도 수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요 위치에서 이제 지구에서 얘네들을 바라보면 이제 천구상에서 보일 테니까 이게 이제 지구의 천구라고 할게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가운데에 있고
나는 처음에 수성이 여기 1번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수성을 바라보면 태양 쪽에 보이겠죠. 첨구상의 수성이 여기 위치 1번. 근데 이 수성이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성이 이만큼 왔다고 했을 때 지구는 요만큼밖에 못 가요. 그래서 수성이 2번 위치에 왔을 때 지구는 여기까지 올 거고, 요 위치에서 수성을 천구상에 투영해서 바라보면 얘는 요 위치에 보이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수성이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 지구는 여기까지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수성을 바라볼 때 여기서 요 방향에서 수성을 봅니다. 여기가 수성을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성이 1, 2, 3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수성이 요 위치 4번으로 왔을 때 지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구가 얘를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요 위치에 보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수성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구가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수성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이렇게 투영해서 여기서 5번을 볼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대체로는 이런 식으로 오른손 감아쥐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태양의 공전과 같은 방향으로, 또 다른 말로는 서에서 동으로, 또 다른 말로는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처음에 1에서 2로 갔다가 3으로 가서 4, 5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행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이 방향으로 순행을 하는데 요 1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만 역행을 한 겁니다. 적경이 감소하는 기간이 있었고 여기를 역행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역행의 시작과 끝을 U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인 내합을 전후하여 역행이 일어나고, 그 외에 대부분의 공전 기간에는 순행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죠. 따라서 지구와 내 행성이 여기서 1에서 2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순행을 하죠. 자, 첫 번째 1에서 여기에 있었다가 2, 여기로 왔을 때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순행이에요. 근데 2에서 6으로 이동할 때는 2에서 6으로 이동할 때는 3에서 요렇게, 4에서 요렇게, 5에서 요렇게, 6에서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역행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에서 역행이 있었고, 다시 6에서 7로 갈 때는 이렇게 6에서 7로 요렇게 왔으니까 순행이죠. 그래서 순행, 이 방향이 역행, 이 방향이 다시 순행입니다. 그래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이런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대로 공전 궤도를 상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운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밝은 모습,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얘네들의 공전 궤도인 거죠. 그리고 지평선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는 이쪽에서 얘네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전 궤도를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는 이쪽 공전 궤도에서 얘네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이 지평선에 잘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내합이겠죠. 이 위치는 외합에 가깝겠고, 여기서도 이 위치는 내합에 가깝겠고, 이 위치는 외합에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 돌아가서, 순행은 행성이 배경별에 대해서 순행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게 순행이고요. 행성의 적경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상태고, 행성의 움직임은 순행을 하다가 지금 역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중간에 U가 있어야죠. 그리고 역행에서 U가 됐으면 또 그 다음엔 순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합은 태양과 행성과 지구 순으로 놓여서 내 행성의 이각이 0도일 때가 내합의 위치이고요. 태양과 행성과 지구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행성이 태양의 동쪽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에서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동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동쪽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왼쪽이죠. 평소에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라고 하니까 동방 최대 이각이 마치 여기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방위를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방위표를 이걸 거꾸로 놓고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내행성이 태양보다 서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태양보다 서쪽,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위치할 때는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 관측할 수 있죠. 내행성은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지름은 이제 크기입니다. 크다 라고 쓰면 되고, 내행성의 위치 관계가 태양과 함께 뜨고 지려면 내합이나 외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행성이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를 할 때는 동방 최대 이각이면 지구 입장에서는 행성이 서쪽이 아니라 왼쪽에 보일 것이고, 이때는 오른쪽이 밝을 것이기 때문에 상현달 모양. 그리고 서방 최대 이각은 지구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보일 것이고, 이때는 왼쪽이 밝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현달.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내합 부근에서 역행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행성의 운동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